오늘은 조금 조용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낮에는 누구나 바쁘고 성과와 속도에 끌려갑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지칠까? 처음엔 분명히 마음이 있었는데 왜 오래 못 갈까? 재능이 없어서일까? 아니면 내가 게을러서일까? 그릿은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아주 단순한 단어 하나를 꺼냅니다. 그릿, 열정과 끈기, 긴 시간을 버티는 힘. 오늘은 그릿이 무엇인지, 그릿이 성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그릿을 실제로 키우기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끈기라고 하면 이를 악물고 버티는 모습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릿이 말하는 끈기는 그런 장면과 조금 다릅니다. 그릿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열정과 끈기입니다. 먼저 열정. 여기서 말하는 열정은 불타오르는 감정이 아닙니다. 흥분과 설렘은 생각보다 빨리 꺼집니다. 그릿이 말하는 열정은 오래 유지되는 방향성입니다. 내가 어느 쪽으로 가고 싶은지 그 방향을 오랫동안 붙잡는 힘입니다. 다음은 끈기. 끈기는 단순히 참아내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릿의 끈기는 포기했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능력에 가깝습니다. 계획이 무너졌을 때, 실패했을 때, 지루함이 찾아왔을 때, 그때 다시 일상을 정리하고 다시 작은 계획을 세우고 다시 그 자리에 앉는 것. 그릿은 바로 그 능력을 말합니다. 그릿이 높은 사람은 힘들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이 흔들립니다. 다만 흔들린 뒤에도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 큰 차이가 됩니다. 우리는 성취를 보면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타고났어. 머리가 좋으니까 가능하지. 재능이 있으니까. 물론 타고난 능력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릿이 강조하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성취는 생각보다 재능이 아니라 누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자는 성취의 구조를 단순한 형태로 설명합니다. 능력과 노력은 기술, 기술과 노력은 성취. 여기서 중요한 점은 노력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노력은 기술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필요하고 그 기술을 성취로 바꾸는 과정에서도 필요합니다. 재능이 있어도 연습이 없으면 실력이 쌓이지 않습니다. 실력이 있어도 반복 실행이 없으면 성과가 축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취는 어떤 순간의 번쩍임이라기보다 많은 날들의 반복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말은 위로이기도 하지만 현실이기도 합니다. 성취는 결국 시간 위에 쌓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릿이 높은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책에서 반복되는 관찰은 한 가지 방향으로 수렴합니다. 그릿이 높은 사람은 실패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입니다. 일이 잘 안 됐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나는 원래 안 돼. 역시 나야. 재능이 없어. 하지만 그릿이 높은 사람은 다른 문장으로 움직입니다. 이번 방식이 안 먹혔네. 다음엔 변수를 바꿔보자.
여기서 한 번 더 연습해보면 나아질까?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정적입니다. 실패가 정체성의 판결이 되는 순간 사람은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높은 사람은 실패를 내가 어떤 사람인지 결정하는 증거로 삼기보다 다음 시도에 필요한 자료로 씁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다시 시작하게 해줍니다. 그릿에서 그릿을 키우는 방법은 여러 이야기로 펼쳐지지만 실전적으로 정리하면 4가지 축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관심, 연습, 목적, 희망. 하나씩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은 열정이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어느 날 번쩍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오래가는 열정은 대개 그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끌림 정도로 시작합니다. 호기심, 작은 흥미, 아주 작은 만족감, 그리고 작은 성공 경험이 붙습니다. 조금 더 알게 되고,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익숙해집니다. 그 과정을 지나면서 그것은 점점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열정은 종종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실전적으로는 결론이 하나로 모입니다. 좋아하는지 확신이 없을 때 가장 필요한 건 완벽한 정답이 아니라 반복 접촉입니다. 조금 더 해보고, 조금 더 알아보고, 조금 더 가까이 가보는 것. 그 과정을 지나야 열정이 자랄 공간이 생깁니다. 그릇이 높은 사람은 무작정 오래 버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연습을 그냥 반복하지 않습니다. 대신 의도적인 연습을 합니다. 의도적인 연습은 내가 못하는 부분을 정확히 겨냥해서 짧게 집중하고 수정하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이 연습에는 반드시 피드백이 붙습니다. 피드백이 없으면 시간이 늘어나도 실력은 그대로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의도적인 연습은 대체로 즐겁지 않습니다. 재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필요하니까 합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그런 느낌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간을 지나야 실력은 움직입니다.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오늘 내가 개선할 하나를 고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에 20분을 씁니다. 짧게, 집중해서요. 발표를 잘하고 싶다면 오늘은 목소리 속도 하나만. 운동을 하고 싶다면 오늘은 자세 하나만. 공부를 한다면 오늘은 오답 유형 하나만. 그리고 기록을 남깁니다. 메모든 체크리스트든 녹음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했는지가 남는 것입니다. 그 기록이 다음 연습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릿은 마음가짐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구조가 사람을 붙잡습니다. 오래가는 사람은 어느 순간 목적을 만납니다. 목적은 거창한 사명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작은 문장 하나여도 충분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 내가 만드는 결과물이 누군가의 시간을 줄여준다. 내가 지키는 기준이 신뢰를 만든다. 일이 의미와 연결되면 사람은 지루한 구간을 통과할 힘을 조금 더 얻습니다. 목적은 감정보다 해석에 가깝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어떤 의미로 연결하느냐에 따라 지속성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은 희망입니다. 여기서 희망은 막연한 긍정이 아닙니다. 다시 시도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계획이 무너졌을 때 그 자리에 주저하지 않고 다시 작은 계획을 세우는 것.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다음 일주일만 정리하는 것. 그리고 이런 질문을 습관처럼 붙잡는 것. 이번에 막힌 이유는 딱 하나로 요약하면 뭘까? 다음엔 무엇을 하나 바꿔볼까? 그릿은 거대한 의지가 아니라 작은 재시도의 누적입니다. 그릿을 키우는 가장 현실적인 방식은 그릿을 마음속에만 두지 않고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3가지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위 목표는 하나만 둡니다. 목표가 많을수록 사람은 더 빨리 지칩니다. 하나의 큰 방향을 정하고 주간과 일간으로 나눕니다. 둘째, 시장 장벽을 낮춥니다. 오늘은 2분만 한다. 이 규칙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2분을 시작하면 보통 10분은 가기 때문입니다. 셋째, 피드백과 누적을 보이게 만든다. 캘린더 체크, 누적표, 간단한 기록,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쌓이는 느낌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누적 앞에서 조금 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릿은 멘탈이라기보다 설계입니다. 그릿은 중요한 개념이지만 모든 성취를 설명하는 맞는 키는 아닙니다. 환경, 기회, 건강, 경제적 조건 같은 요소들도 분명히 성취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끈기 있게 계속하는 것보다 방향을 바꾸는 용기가 더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릿을 현실적으로 읽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릿은 무조건 버티는 힘이 아니라 가치 있는 목표를 좋은 방식으로 오래가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릿은 재능을 이기는 비밀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시스템입니다. 오늘 밤 붙잡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거창한 결심보다 내일 할 아주 작은 한 가지를 정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2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2분이 내일을 만들고 다음 주를 만들고 결국 몇 달 뒤의 결과를 만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엇이든 내레이션이었습니다.